서희 씨결 잠깐만요. 지금은 그럴 때 아니에요. 다음 날 아침 서희는 병원에서 전화를 받았습니다. 유진이 어머님, 정기검진 일정을 잡으려고 연락드렸습니다. 아, 네. 언제가 좋을까요? 이번 주 금요일 오전 어떠세요? 좋습니다. 그때 갈게요. 전화를 끊고 서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시 병원에 가야 한다는 것이 부담스러웠습니다. 태수를 다시 만나야 한다는 것이요. 금요일이 되었습니다. 서희와 유진이는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검진실로 들어가자 태수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앉으세요. 유진이가 먼저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회복 잘 되고 있어요? 네, 많이 좋아졌어요. 태수는 유진이를 검진하며 차트를 기록했습니다. 다행이네요. 계속 이렇게만 유지하면 될 것 같아요. 검진이 끝나고 태수가 서희에게 말했습니다. 잠시 상담실로 오시겠어요? 서희는 유진이를 밖에서 기다리게 하고 태수를 따라갔습니다. 상담실 문을 닫자 태수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서희 씨, 저희 이야기 좀 해야 할 것 같아요. 무슨 이야기요? 유진이에 대한 이야기요. 서희는 침묵했습니다. 저는 유진이의 아버지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고 싶어요. 받아들인다고 해서 달라지는 게 있나요? 서희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있어요. 제가 아버지로서 책임을 질 수 있어요. 20년이 지난 지금 무슨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서희가 태수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당신은 이미 다른 가정이 있잖아요. 태수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제 아내와는 사실 별로 좋은 관계가 아니에요. 그게 무슨 상관이에요? 전 당신의 가정사에 관심 없어요. 서희가 일어서려 했습니다. 태수가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 씨, 제발 들어주세요. 서희는 손을 뿌리쳤습니다. 나요. 더 이상 할 말 없어요. 20년 전 제가 왜 떠났는지 아세요? 서희는 멈춰섰습니다. 유학 간다고 했잖아요. 그건 거짓말이었어요. 서희가 돌아봤습니다.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실은 제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사업부도로요. 서희의 눈이 커졌습니다. 가족이 빚더미에 앉았고 전 어머니와 동생을 살려야 했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한지영 씨 아버지가 제안을 했어요. 결혼하면 빚을 다 갚아주겠다고. 그래서 날 버리고 재벌가 딸과 결혼한 거예요? 서희의 목소리가 차가웠습니다.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요. 가족을 살려야 했으니까. 그럼 나한테 말이라도 했어야죠. 서희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혼자 결정하고 혼자 떠나버리고 그게 사랑이었어요? 태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미안하다는 말로 20년이 지워지나요? 서희는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태수는 그 자리에 서서 고개를 떨어뜨렸습니다. 밖에서 유진이가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응, 괜찮아. 서희는 억지로 웃으며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병원을 나오며 유진이가 물었습니다. 엄마, 선생님이랑 무슨 이야기 했어? 아무것도 아니야. 서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가슴속은 복잡했습니다. 태수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가족을 위한 선택. 그래도 용서할 수는 없었습니다. 혼자 남겨진 자신의 고통은 누가 책임져 줄 건가요? 집으로 돌아온 서희는 소파에 앉아 한숨을 쉬었습니다. 유진이가 옆에 앉으며 물었습니다. 엄마, 힘들어? 아니야, 괜찮아. 거짓말. 엄마 표정 보면 알아. 유진이가 엄마의 손을 잡았습니다. 무슨 일 있으면 말해. 나도 이제 다 컸잖아.
서희는 딸을 바라봤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커버린 딸이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너 키우면서 후회한 적 없어. 나도 알아. 너는 엄마의 전부야. 서희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유진이도 엄마를 안으며 말했습니다. 나도 엄마가 전부야.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안고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빗소리가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서희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 그 무게를, 그리고 앞으로 남은 시간을요. 마이너스. 며칠 후 서희는 수진을 만났습니다. 한의원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서희야, 태수가 뭐라고 하던? 20년 전 일을 설명하더라. 무슨 설명? 서희는 태수가 한 말을 전했습니다. 아버지의 죽음, 가족을 위한 선택. 수진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래도 용서는 안 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하지만 서희야, 유진이는 어떻게 할 거야? 서희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아직 말 안 했어. 언젠가는 말해야 하지 않을까? 알아. 하지만 아직은. 서희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수진이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서희야, 너 혼자 짊어지지 마. 유진이도 알 권리가 있어. 알아. 조금만 더 시간을 줘. 두 사람은 한참을 침묵했습니다. 밖에서는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서희는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수진의 말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유진이에게 진실을 말해야 한다고. 하지만 어떻게 말해야 할까요? 유진아, 사실 내 아버지가 있어. 그 사람은 20년 전에 떠났고 지금은 다른 가정이 있어. 하지만 최근에 다시 만났어. 병원에서. 상상만으로도 가슴이 아팠습니다. 딸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 알 수 없었으니까요. 서희는 눈을 감았습니다. 20년간 숨겨왔던 진실이 이제는 밝혀질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다음 날 서희는 유진이와 함께 산책을 나갔습니다. 근처 공원을 걸으며 단풍을 구경했습니다. 엄마, 단풍 정말 예쁘다. 그러게. 가을이 왔구나.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쉬었습니다. 서희는 딸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습니다. 유진아, 엄마가 너한테 할 말이 있어. 뭔데? 유진이가 엄마를 바라봤습니다. 서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에 대한 이야기야. 유진이의 눈이 커졌습니다. 아버지? 응. 사실은. 서희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강태수 선생님이 내 아버지야. 유진이는 말을 잃었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천천히 물었습니다. 정말이야? 응, 정말이야.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안해. 말하기가 힘들었어. 서희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20년 전에 떠났어. 가족을 위해서. 그럼 나는? 너는 엄마 혼자 키웠어. 그리고 후회한 적 없어. 서희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너는 엄마의 전부야, 유진아. 유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나도 몰랐어, 엄마. 내가 그렇게 태어났는지. 괜찮아. 지금 알았으니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공원에는 단풍잎만 조용히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는 태수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선생님, 저 유진이에요. 만나서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태수는 놀랐지만 곧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죠. 언제가 좋을까요? 내일 오후에 괜찮으세요? 네, 좋아요. 다음 날 유진이는 혼자 병원을 찾아갔습니다. 태수는 상담실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유진아, 앉아. 유진이는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한참을 침묵하다가 유진이가 입을 열었습니다. 엄마한테 들었어요. 선생님이 제 아버지라고. 태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맞아. 왜 떠나셨어요? 유진이의 눈이 진지했습니다. 태수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셨어. 사업부도로. 그래서요? 가족을 살려야 했어. 선택의 여지가 없었어. 태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유진이는 침묵했습니다. 그럼 엄마는요? 엄마는 어떻게 됐어요? 미안해. 정말 미안해. 태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내 엄마에게 너무 미안해. 그리고 너에게도. 유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 평생 아버지가 궁금했어요. 알아. 정말 미안해. 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유진이가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이제라도 아버지가 되어주실 수 있나요? 태수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유진아, 꼭 그럴게.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울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조금씩 메워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유진이는 엄마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나 아버지 만나고 왔어. 그랬구나. 괜찮았어? 응. 많은 이야기를 했어. 서희는 침묵했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엄마한테 정말 미안하대. 알아. 그리고 나한테도. 유진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 아버지 용서해 줄 수 있어? 서희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 유진아. 아직은. 괜찮아. 천천히 생각해. 고마워. 전화를 끊고 서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총총히 박혀 있었습니다. 용서라는 것이 가능할까요? 2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서희는 알 수 없었습니다. 다만 딸을 위해서라면 조금은 노력해 볼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마이너스. 한 달 후 유진이의 검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종양이 재발했습니다. 서희는 그 소식을 듣고 무너졌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태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수술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더 위험해요. 얼마나요? 성공률이 30%입니다. 서희의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30%라니. 하지만 해야 합니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태수의 목소리가 단호했습니다. 제가 직접 수술하겠습니다. 서희는 태수를 바라봤습니다. 당신이? 네, 제가 가장 잘할 수 있어요. 태수의 눈빛이 진지했습니다. 유진이를 꼭 살려내겠습니다. 서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게요. 수술 날짜가 잡혔습니다. 이틀 후였습니다. 서희는 유진이와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엄마, 나 괜찮을까? 당연하지. 넌 강한 아이야. 서희는 딸을 꽉 안았습니다. 엄마가 옆에 있을게. 수술 전날 밤 태수가 유진이의 병실을 찾아왔습니다. 유진아, 잠깐 이야기 좀 할까? 네, 아버지. 유진이가 처음으로 아버지라고 불렀습니다. 태수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유진아, 내일 수술 무섭지? 조금요. 괜찮아. 아버지가 꼭 살려낼게. 태수는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20년 동안 내 곁에 없었어. 하지만 내일은 아버지가 너를 지킬게. 유진이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아버지. 두 사람은 한참을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서희는 문 밖에서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수술 당일, 서희는 수술실 밖에서 기다렸습니다. 수진이 옆에 있어줬습니다. 괜찮을 거야, 서희야. 응, 믿어. 수술은 14시간 동안 계속되었습니다. 너무나 긴 시간이었습니다. 서희는 한 번도 자리를 뜨지 않았습니다.
그저 기도하며 기다렸을 뿐이었습니다. 마침내 수술실 불빛이 꺼졌습니다. 문이 열리고 태수가 나왔습니다. 마스크를 벗은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성공했습니다. 서희는 그 자리에서 무너졌습니다. 태수가 그녀를 부축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서희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수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이었어요.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20년간의 원한이 조금씩 녹아내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후 유진이는 의식을 회복했습니다. 엄마, 아버지. 유진이가 두 사람을 불렀습니다. 서희와 태수는 침대 양옆에 앉아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유진아, 괜찮아? 응, 괜찮아. 유진이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이제 진짜 가족이 된 거죠? 서희와 태수는 서로를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우리 가족이야. 세 사람은 손을 맞잡았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을 뛰어넘어 마침내 가족이 되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병실 창밖으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빛이 세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마이너스. 1년이 지났습니다. 유진이는 완전히 회복하여 의대에 입학했습니다. 서희는 여전히 동대문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병원에서 계속 일하며 일주일에 한 번 유진이를 만났습니다. 세 사람은 완전한 가족의 형태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각자의 자리에서 서로를 존중하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봄날 유진이의 대학 입학식이 있었습니다. 서희와 태수는 함께 캠퍼스를 찾았습니다. 엄마, 아버지 왔어요? 유진이가 밝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그럼 안 올 수 있니? 서희가 딸을 안았습니다. 태수도 딸의 어깨를 토닥였습니다. 축하해, 유진아. 고마워요. 입학식이 시작되고 유진이는 신입생 대표로 선서를 했습니다. 저는 의사로서 생명을 존중하고 환자를 최선을 다해 치료할 것을 약속합니다. 유진이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려 퍼졌습니다. 서희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태수도 눈물을 닦았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입학식이 끝나고 세 사람은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벚꽃이 만개에 있었습니다. 엄마, 아버지, 사진 찍어요. 유진이가 두 사람을 가운데 세웠습니다. 서희와 태수는 조금 어색했지만 나란히 섰습니다. 하나, 둘, 셋. 카메라 셔터가 눌렸습니다. 사진 속 세 사람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행복해 보였습니다. 벤치에 앉아 쉬며 서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태수가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뭐가요? 유진이를 살려줘서. 제가 더 고마워요. 제게 아버지가 될 기회를 주셔서. 두 사람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20년이라는 시간이 완전히 지워진 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이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해요. 서희가 손을 내밀었습니다. 태수는 그 손을 잡았습니다. 네, 잘 부탁합니다. 유진이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캠퍼스에는 봄바람이 불었습니다. 벚꽃잎이 흩날리며 세 사람을 감싸 안았습니다. 서희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맑고 높은 봄하늘이었습니다. 이제 괜찮을 것 같아. 작은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태수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네, 이제 괜찮을 거예요. 유진이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함께 걸어요. 세 사람은 손을 맞잡고 캠퍼스를 걸었습니다. 벚꽃길을 따라 천천히. 과거의 상처는 아직 남아 있었지만
미래는 밝아 보였습니다. 서희는 딸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을 혼자 키운 이 아이가 이제는 의사가 되려 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옆에는 딸의 아버지가 함께 걷고 있다는 것을, 완벽하지는 않았지만 이것으로 충분했습니다. 태수는 서희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20년 동안 혼자 딸을 키운 이 여자의 강함을,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놓쳤는지를, 하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했습니다. 유진이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힘들어했을 엄마를, 뒤늦게나마 책임을 지려는 아버지를, 그리고 이제 세 사람이 함께할 수 있다는 것을. 봄날의 햇살이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져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는 가족이었습니다.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벚꽃잎이 바람에 날려 세 사람의 머리 위로 떨어졌습니다. 서희는 그 꽃잎을 손으로 받아들었습니다. 예쁘다.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태수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 예쁘네요. 유진이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우리 매년 이맘때 여기서 만나요. 그래, 그러자. 세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매년 봄 벚꽃이 필 때면 이곳에서 만나기로. 그렇게 새로운 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따뜻한 세 사람만의 가족 이야기였습니다. 저녁 무렵 세 사람은 작은 식당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유진아, 뭐 먹고 싶어? 서희가 메뉴판을 보며 물었습니다. 저는 김치찌개요. 나도 김치찌개. 태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서희도 웃었습니다. 그럼 김치찌개 셋이요. 주문을 하고 세 사람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날이었어. 유진이가 말했습니다. 응, 정말 좋은 날이었지. 서희가 대답했습니다. 태수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앞으로도 이런 날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세 사람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밥이 나오고 함께 수저를 들었습니다. 맛있게 먹어요. 잘 먹겠습니다. 소박한 저녁이었지만 마음은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라는 것만으로도 충분했으니까요. 밥을 먹고 나서 서희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고마웠어요. 함께 해줘서. 태수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제가 더 고마워요. 이런 기회를 주셔서. 유진이는 두 사람을 번갈아 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이제 자주 만나요. 그래, 자주 만나자. 세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지만 서로를 위하는 가족이 되기로. 식당을 나서며 유진이가 두 사람의 팔을 잡았습니다.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서희와 태수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밤하늘에 별이 떠올랐습니다. 세 사람은 그 별을 바라보며 걸었습니다. 천천히 함께. 과거는 지나갔고 미래는 밝았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따뜻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라는 것만으로도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그로부터 몇 년이 흘렀습니다. 유진이는 의사가 되었고 서희는 여전히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태수는 병원에서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세 사람은 여전히 일주일에 한 번 만나 밥을 먹었습니다. 완벽한 가족은 아니었지만 서로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가족이었습니다. 어느 가을날 세 사람은 다시 벚꽃길을 걸었습니다. 여기가 유진이 입학식 때 왔던 곳이지? 서희가 물었습니다. 응, 맞아요. 벌써 몇 년이 지났네요. 유진이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태수는 조용히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20년을 놓쳤지만 이제라도 함께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고. 서희도 생각했습니다. 완전히 용서한 건 아니지만 이제는 평화롭다고.
유진이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자신은 참 운이 좋은 사람이라고. 두 사람 모두의 사랑을 받을 수 있으니까요. 벤치에 앉아 세 사람은 침묵했습니다. 편안한 침묵이었습니다. 말하지 않아도 서로를 이해하는 그런 침묵이었지요. 해가 지고 석양이 아름답게 물들었습니다. 정말 예쁘다. 서희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러게요. 태수가 대답했습니다. 유진이는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우리 영원히 이렇게 함께 있어요. 그래, 영원히. 세 사람은 약속했습니다. 석양을 바라보며 그렇게 오래오래 함께하기로. 완벽하지는 않지만 진심으로 서로를 아끼며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입니다. 하지만 세 사람의 삶은 계속됩니다. 완벽하지 않지만 따뜻한 그들만의 가족 이야기가요.